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샤워도 못한다던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손주도 못 안아주나요? 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걱정들입니다. 방사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떠오르며 막연한 공포감이 앞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김현주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90세 어르신도 무난히 받고 치료 중에도 직장 생활과 택시 운전이 가능할 만큼 안전한 치료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지만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으로서 방사선 치료의 긍정적인 면이 강조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현주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환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주의사항까지 덧붙여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몸에 전기가 통하듯 찌릿하거나 뜨거운 느낌이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실제로 치료 순간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와 똑같습니다. 치료 후에도 당장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없어서 오히려 이게 정말 치료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방사선 치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밀한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느낌도 없는 방사선이 어떻게 암을 없앨까요? 핵심은 DNA입니다. 고에너지의 방사선이 암세포의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땅땅 끊어버리면 암세포는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하게 됩니다. 그럼 정상세포도 죽는 것 아냐?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암세포보다 회복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고 빠릅니다. 현대 방사선 치료는 바로 이 회복력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정상 장기에 닿는 방사선 양을 대폭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방사선 치료를 받던 환자분들이 꼽은 가장 큰 불편함 1위는 단연 샤워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정확한 위치에 방사선을 쏘기 위해 몸에 지워지지 않는 선을 그려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많은 병원에서 선 없이도 정확한 위치를 잡는 첨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치료 기간 중에도 개운하게 샤워를 하며 쾌적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30번이나 하나요? 제 암이 그렇게 심한가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 횟수가 많다고 치료 강도가 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에 강력한 원펀치를 날리면 정상세포도 다칠 수 있기에 잘게 쪼갠 펀치를 여러 번 날려 암세포는 죽이고 정상세포는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양 크기가 작고 주변 위험이 적다면 5회 이하의 강력한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를 제압하기도 합니다. 즉, 횟수는 환자의 상태에 맞춘 선택일 뿐입니다. 방사선 치료 기간 중 손주를 안아줘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치료실을 나오는 순간 체내에 방사능이 1도 남지 않습니다. 방사능 잔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항암제와 달리 방사선은 쏘는 부위에만 영향을 줍니다. 배나 가슴에 치료를 받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2차암 발생에 대한 우려도 많으십니다. 방사선 치료 후 2차암 발생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확률이 매우 낮고 발생한다 해도 10년에서 30년 후의 일입니다. 평균 진단 나이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80세에서 90세에 2차암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오히려 1차 암 치료가 성공해서 오래 건강하게 지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현주 교수님의 설명처럼 방사선 치료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환자가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피로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환자들은 치료 중반 이후 급격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는 체력 소모와 몸이 세포를 회복시키느라 쓰는 에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료 기간 중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위주로 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피부 변화와 국소적인 불편함입니다. 아무 느낌과 통증이 없다는 것은 방사선이 조사되는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치료 횟수가 거듭될수록 방사선을 쬐는 피부 부위가 햇볕에 탄 것처럼 붉어지거나 가렵고 따가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부위를 떼수건으로 밀거나 뜨거운 찜질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보습제나 연고를 꾸준히 발라야만 합니다. 세 번째, 부위별 특이 부작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방사선은 국소 치료이므로 치료받는 부위에 따라 겪게 될 증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경부나 식도 쪽이라면 목 넘김이 어렵고 입안이 헐어 식사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가 힘들어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부나 골반의 경우 설사, 복통, 빈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부위의 조직이 섬유화되어 딱딱해지거나 림프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과거에 비해 훨씬 정밀하고 안전해졌습니다. 김현주 교수님의 말씀대로 실에 겁먹고 치료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훌륭한 암치료법입니다. 수술 없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거나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힘들지 않다는 말과 같지는 않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피로감, 피부 변화, 부위별 부작용 등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막연한 공포보다는 훨씬 의연하게 치료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진을 신뢰하되 내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살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방사선 치료의 열쇠입니다.